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금방 배달된 월간조선 12월호를 보니까 심층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전략과 비전이라는 기사가 실려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종합잡지는 매우 두껍습니다.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나옵니다. 한 달 동안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잡지 안에는 다양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잡지의 강점은 심층 인터뷰입니다. 이 방송이나 신문에 짤막하게 나오는 인터뷰보다는 자신의 가슴을 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대화는 역시 잡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긴 인터뷰라서 읽어보니까 그동안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한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이라고 할까요? 이분의 생각을 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조승호 기자가 한 인터뷰인데 인터뷰 장소는 이분이 지금 사무실로 삼고 있는 이마빌딩 국민캠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수성구 이마빌딩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기사에 윤석열 후보가 이 말솜씨가 좋은 걸로 유명한데 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것은 화술이 아니라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다. 이분이 친구가 많은 사람인데 독서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아는 게 많아지죠. 이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이 표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무에 대한 국정에 대한 상당한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기 쉬운 명분론 그리고 아는 체 하는 게 비교적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은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또 아주 개념 정리를 잘 합니다. 기자가 탈권위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말해 법치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초법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거죠. 법에 있는 대로 하고 법에 없는 건 하지 않는 게 바로 탈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딱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면 그게 탈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이 아주 좋은 헌법이거든요. 이건 의회 권한이다. 그러면 의회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탈권위는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위압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느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라고 물었더니 위압감이라는 건 법을 어기고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느끼겠죠. 선량하게 법 잘 지킨 사람들은 저한테 위압감을 안 느낄걸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라는 이 흔히 많이 쓰는 이 중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정의가 재밌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중도 확장은 국민을 생각하는 실사고시, 다시 말해 실용주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중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 규정입니다. 실사고실은 한자로 쓰면은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실은 현실이란 뜻이고 사는 사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방향을 정한다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옮긴 겁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정치잖아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실용주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좀 제가 아는 체를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 실용주의 정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가는 분이 전국시대 때 서기 전 7세기에 제 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입니다. 관중, 그 쭉 맥락 속에서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있고 이광요가 있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이 실사구시를 내세우는 실용주의 정치 맥락인데 실용주의와 중도를 딱 결합시킨 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성을 느끼게 합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중도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윤 후보는 생각해 보세요. 중도라는 게 뭡니까? 그게 눈에 보입니까? 중도라는 건 사람 마음속에나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중도를 쫓는다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도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각자 중도 하는데 중도가 뭐냐라고 또 물으면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중간한 존재가 중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지 말고 실사구시, 실용주의가 바로 중도의 철학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요새 한참 말썽이 되고 있는 선대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선거 조직을 소수정예로 하면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어려워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선을 치러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 내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치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폭넓은 계층의 인사, 그런 지역 출신 인사,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기에 따라 어떤 분은 파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상했던 분일 수도 있죠. 정확히 말하면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지 큰 그림을 논의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으로 넘어가서 2030 세대에 대해서 왜 희망이 없느냐. 윤석열 후보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집값은 뛰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지. 저 같은 기성세대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직장과 주거, 보육과 교육 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하여 미래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물었더니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내놓는 정책을 보고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분인지 더더욱 모르겠어요. 그분 공약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세금을 걷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식의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최근에도 기본 시리즈가 하나 더 나왔던데요. 그뿐입니까? 심지어 나라 빚은 얼마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의 정책은 감세, 세금을 줄이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세라기보다는 증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대답을 잘한 겁니다. 감세한다고 하면은 세금 줄인다. 그러면은 국가 예산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은 복지 예산 줄일 것 아니냐라고 공세가 들어올 텐데 세금 늘리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노령화, 저출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투입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자기 돈이 아닌 국가 재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주겠다며 포퓰리즘에 열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쓰면 정말 큰일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후보가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이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선택할 자유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서이기도 하지만 규제를 가할 때 문제점을 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잘 분석했죠. 검사로 있으면서 무엇인가 단속을 하라거나 혹은 수사권을 행사할 때 그게 과연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경찰 상부에서는 늘 어떤 지시를 내리잖아요. 저는 그 지시를 이행하기에 앞서 이게 과연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문에 논리적 근거와 이론을 제공해 준 책이 바로 선택할 자유입니다. 이 책 덕분에 검찰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권, 소추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할 때 그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며 읽었어요. 심지어 노랗게 될 때까지요. 책을 제대로 읽었네요. 레이건 대통령, 신자유주의 사상의 말하자면 태두라고 볼 수 있는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 저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이분이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사정수사를 꽤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해서 나나 우리 선배들을 좌천시킨 적이 없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구속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두 아들과 측근이 구속되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대선 자금 수사하면서 측근이 많이 구속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그때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중에 제가 알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학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좌천된 인사들은 아직도 지방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누가 목숨 걸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한 정권을 여태껏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이 감정이 실려 있는 말이지만은 직격탄입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졸렬한 짓을 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관여한 윤석열 포함해서 다른 검사들을 다 좌천시켰다. 졸렬하다는 표현,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야권 통합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책의 강점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제 정책의 강점은 공정이라는 기준 아래 다양성과 포용성이 넓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거 말 정리를 잘했네요. 개념 설정이 확실합니다. 제 정책의 강점은 공정이라는 기준 아래 다양성과 포용성이 넓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하나 더하고 뺄 게 없습니다. 이분이 실무를 상당히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안정화를 이룰 수 있고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개입이 아니라 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핵무장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게 낫다. 그와 동시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지속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느껴 북한 스스로 비핵화 쪽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정치 경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성 정치인에 비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야말로 부패를 일소해 한국 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난동으로 피해를 본 것도 소통이 부족한 때문이다. 나는 소통을 하겠지만은 근거 없는 주장을 가지고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에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청와대입니다. 존재 목적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사정 기능이 지나치게 강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기능은 다른 조직으로 이관함으로써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